태풍 1번 문제입니다. 가는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거고요. 나는 A, B 중 한 관측소에서 시간에 따른 풍향 변화를 나타낸 거래. 소의 이제 풍향 변화로 우리가 이제 태풍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관측소의 위치를 따질 수가 있잖아. 그래서 보면은 4시, 10시, 18시 이렇게 바람이 불잖아. 자, 풍향 변화 어떻게 됐어요? 풍향 변화가 이렇게 변했지. 반시계. 자, 우리 요거 가지고 어떻게 외웠지? 오이시잖아. 오이시. 오른쪽, 태풍의 오른쪽은 위험 반원이면서 시계 방향의 풍향이 변한다.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한다라고 얘기했지. 근데 반시계라는 말은 이제 왼쪽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관측소는 A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이걸 가지고. 자, 문제 풀어보자.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 세력은 약해질 것이다. 그치. 수증기도 공급 못 받고 마찰도 발생하고 세력이 약해집니다. 급격하게. 그 다음에 10시의 풍속은 B보다 A에서 클 것이다. 10시의 풍속. 10시가 이제 가장 관측소에서 가까이 접근했을 텐데 이제 풍속의 차이는 이제 위험 반원이냐 안전 반원의 차이인 거죠. 위험 반원은 오이시. 오른쪽이 이제 위험 반원이기 때문에 B에서 더 클 거지. 그래서 틀렸고 나와 같은 풍향 변화는 B에서 형성된 것이다. 아니지 A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기억. 지금 가와 나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는 동안 어느 지점에서 관측한 기압 풍속 풍향을 나타낸 것이다. 해보자. 자, 지금 보면은 요쯤 기압이 가장 낮았을 때 여기가 이제 태풍의 눈 근처 가장 이제 중심부에서 그 관측한 지점이 이제 가까울 때라는 걸 볼 수 있고 대충 한 4시부터 6시 사이네. 그리고 이제 풍향과 풍속의 변화를 보면은 지금 중심에 가장 근접했을 때 요때가 이제 그쵸? 이제 풍속이 가장 이제 컸다는 걸 알 수 있고 풍속. 그리고 이제 풍향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동풍, 북동풍이 어떻게 생겼냐? 북동풍이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바람이 불다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북서풍으로 바뀌었네. 얘가 1번이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바뀌었어. 2번. 그러면 이게 무슨 방향으로 풍향이 바뀐 겁니까? 반시계. 관측 지점은 태풍의 왼쪽에 있었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4시에서 6시 상승 기류가 우세하다. 자, 4시에서 6시에는 상승 기류가 우세하겠지. 지금 기압이 가장 낮고 풍속도 빨라. 상승 기류가 우세하다. 맞는 이야기고. 그리고 풍속이 최대일 때 기압이 가장 높은 게 아니고 풍속이 최대라는 말은 엄청 빠르게 회전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기압은 엄청 낮아지겠지. 기압은 가장 낮다. 물론 태풍의 눈은 제외. 근데 거기는 엄청 작은 부분이니까 나머지 부분을 생각하면. 그리고 태풍의 진행 경로에 이 관측 지점은 오른쪽에 있다. 지금 풍속이 반시계로 변했기 때문에 왼쪽에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가는 어느 해 9월 6일 15시부터 뭐 8일 9시까지 태풍이 이동한 경로를 나타낸 거고 나는 이 기간에 서울에서 관측한 기압 풍속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쭉 상륙해가지고 북한 쪽으로 이제 통과해서 소멸됐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7월 15일 서울에서 이제 관측됐어. 서울 이제 가장 태풍이 근접해서 이제 관측된 데가 7일 15시인데 이제 이때가 이렇게 되잖아. 따라서 기압이 이실선이고 기압. 이제 A가 기압이고 이제 B가 풍속인 걸 알 수가 있어. 그죠?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에 6일 21시부터 7월 9시까지 태풍의 풍향 변환 시계 방향으로 변했다. 지금 태풍의 진행 경로에 제주도랑 서울 모두 오른쪽이 있기 때문에 오이시 오른쪽은 위험 반원이면서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를 변한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 그리고 7일 15시에 서울은 태풍의 눈에 위치했다. 태풍의 눈은 진짜 완전 한가운데인데 지금 약간 오른쪽에 있잖아. 태풍의 눈 그냥 근처인 거지. 가장 이제 근접했을 땐 거지. 눈에 위치한 건 아니죠. 니은이 정답. 자, 4번 그림 가와 나는 태풍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관측소 A, B
관측소 A, B에서 측정한 기온, 기압, 풍향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 기억. T1에서 T4 동안 위험반원, 안전반원이 어디냐라고 물었는데 보통 이제 위험반원, 안전반원은 풍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번 문제에서 보면은 풍향이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으로 표시되어 있잖아. 이게 매 순간순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풍향은 점점점점점점으로 이제 보통 표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보면은 이제 풍향 변화를 따질 수 있겠죠. 지금 A 관측소 같은 경우엔 처음에는 이제 N 북풍이 이렇게 북풍 계열이 불다가 이제 점점 이제 동쪽 북동풍으로 이제 바뀌는 거를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풍향의 변화는 이게 무슨 방향입니까, 여러분? 요렇게 부는 거지. 이 시계 방향. 그쵸? 그 다음에 관측소 B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남동풍, 동쪽으로 치우친 남동풍이 불다가 이렇게 불다가 점점 이제 남풍이 세지고 있네. 점점 남풍 쪽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고 있다, 그쵸? 그래서 이것도 시계. 둘 다 시계네. 둘 다 위험 반원에 위치한 관측소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된다. 틀렸다. 자, 니은 태풍의 중심이 가장 가까이 통과한 시간을 이제 따져보래. 이 태풍의 중심이 점점점 가까워질 거잖아요. 가까워지니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이제 관측소에서 관측되는 기압은 낮아지고 이제 풍속은 강해질 겁니다. 다가오는데 기압이 높아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실선이랑 점선 중에서 기압은 실선에 해당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왜냐면 다가올수록 값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압은 실선이고 따라서 이 점선은 기온이 되겠죠. 기온. 그랬을 때 이제 가장 가까이 중심에 들어가진 않더라도 중심 가까이 갔을 때 기압이 가장 낮을 거니까 관측소 A는 이 T4쯤에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을 것이고 관측소 B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압이 낮은 곳이 이 T1에서 T2 사이 어느 쯤이네. 그쵸? 따라서 이 태풍의 중심이 관측소 B를 먼저 지나 이제 관측소 A로 갔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죠. T4에서 T5 동안 A와 B의 기온은 상승했다. 지금 보니까 기온 그래프를 찾았냐라는 문제죠. 기온 그래프는 점점 감소를 했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 1번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위치를 표시한 게 가고, 이제 T1, T2, T3 이제 이동하다가 소멸이 됐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이제 그때 관측소에서 관측한 풍향과 풍속을 나타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먼저 파악하고 밑에 기니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1에 이제 북동풍 한 10m/s의 바람이 불었대요. 그리고 T2는 약 거의 한 15, 16, 17 이렇게 불렀고, 그다음에 이제 T3에서 급격하게 풍속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 그러니까 T2에서 뭔가 중심이랑 가장 가까웠나 봐. 그렇고 그다음에 T1에서 풍향을 보면은 북동풍입니다.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돼. 이렇게. 북동풍, 그다음에 여기서는 북서풍 그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북서풍, 조금 서쪽으로 치우친 북서풍. 그래서 풍향 변화를 보면은 우리가 관측소의 위치를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요렇게 끝만 모으면 돼. 이렇게 모으든 아니면은 이렇게 하든 한쪽 끝을 똑같이 묶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끝을. 그랬을 때 요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시계 반시계 방향에 이제 풍향 변화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반시계이기 때문에 이 관측소의 위치는 나오진 않았으나 이 태풍의 왼쪽에 위치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문제 풀어보자. T1과 T3일 때 두 풍향에 이루는 각이 180도이다. T1이랑 T3 지금 요렇게 가고 있는데 180도 아니죠. 180도라는 거 완전 반대.
이런 느낌 아닙니다. 네, 관측 지점은 태풍 진행 경로의 왼쪽에 위치한다. 그쵸? 우리가 여기 반시계로 풍향 바뀌었어요라는 거를 이제 캐치했기 때문에 이제 맞는 거 알 수 있고, 그다음 T3 이후에 중심 기압이 높아졌다. 자, 중심 기압이 높아졌다 이꼴 세력이 약화되었다. 중심 기압이 높아졌다는 건 그만큼 상승 기류가 약해졌다는 거잖아. 상승 기류가 약해졌다는 말은 저기압이 이제 제 힘을 사용하기 힘들어진다. 세력이 약화되었다. 반대로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이제 미친 듯이 상승 기류 미친 듯이 해오리 확 이렇게 불어 들어가고 풍속 엄청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림 가는 마찬가지로 태풍의 위치를 6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나는 관측소에서 관찰한 풍향 풍속 기압의 자료를 나타냈다. 기니는 풍속과 기압 중에 하나다. 근데 하지만 이거 바로 알 수 있죠. 기압이 당연히 하강할 것이고 풍속은 이제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태풍이 다가오면서 기역이 기압이고 니은이 풍속이다라는 건 너무나도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자, 9시에서 이제 밤 9시 동안 태풍의 이동 속도는 12일이 11일보다 빨랐다. 자, 똑같은 간격, 시간 간격으로 찰칵찰칵찰칵 한 거기 때문에 이 이동 거리가 멀수록 속도가 빠른 거지. 11일보다 빨랐니. 근데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는 해. 이 30도를 기점으로 무역풍 지대에서는 비교적 이 태풍은 북상하고 싶은데 무역풍은 이게 남쪽으로 불어 가잖아. 그러니까 반대니까 조금 느려. 근데 편서풍지대로 가는 순간 빨리 간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그것만 봐도 알 수 있긴 하나 지금 간격도 12일이 11일 때보다 더 넓죠. 그래서 빠르다는 거 알 수 있고, 자, 나는 A의 관측 자료이다. 이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는 풍향을 보면 된다 그랬지. 지금 보면은 풍향을 보자. 처음에 이렇게 쪽쪽쪽쪽 찍혀 있어요. 지금 북서쪽이네. 북서풍이 부네. 북서풍이 부는데 점점 얘가 서풍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남서풍으로 이제 또 풍향이 변한다는 걸 볼 수 있어. 자,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방향을 보면 되겠지. 반시계입니다. 반시계에 따라서 왼쪽이 되는 거고 A 관측자료 맞죠? 디귿 나에서 12일 관측된 기압은 9시가 21시보다 낮다. 지금 12일 9시가 여기 있잖아. 여기 있고 이게 이제 6시간 간격이니까 15, 21일 거 아니야. 지금 관측소에 더 가깝잖아, 중심이. 따라서 이거는 21시가 더 낮을 거니까 틀린 거지. 그리고 요 그래프에서 보면은 9시가 요런 느낌이고, 이제 21시라는 거는 15시가 여기 있으니까 요 사이 있잖아. 그래서 기압이 21시가 낮다는 것도 이 표에서 그래프에서 알 수가 있긴 하다. 이 D입니다. 기 D입니다. 자, 7번 문제. 7번 문제. 그림 가는 어느 날 새벽 5시 우리나라 주변의 적의 영상을 나는 다음날 아침 9시 지상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태풍이 왔네. 태풍이 우리나라 밑에 있다가 9시쯤에 우리나라 이제 육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가의 A 해역에서 표층해수의 침강이 나타날 것이다. 침강이라는 거는 가라앉는 거거든. 가라앉. 그 우리 지층에 침강할 때 초침강 용기. 이제 해수도 침강할 수 있고 이제 위로 용승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태풍이라는 저기압이 이 바다 위에 있으면은 이제 주변 공기를 빨아들이잖아. 주변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제 상승 기류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이 밑에 있는 물도 똑같이 이제 상승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태풍이 이제 그 바다 위에 있으면은 침강이 아니고 용승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 나는 구름 최상부의 고도는 B가 C보다 높다. 자, 지금 적의 영상이잖아. 적의 영상이라는 거는 구름의 높이, 구름의 높낮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이제 높은 애들은 기온이 높으니까 낮겠지. 그래서 높은 애들이 이제 밝게 보입니다.
8. 반대로 이제 하충운 애들, 낮은 애들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이제 높겠죠. 따라서 이런 애들은 어둡게 보여. 그래서 여기서는 구름의 높낮이를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최상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어느 게 더 B와 C 중에서 C가 어둡게 보이고 B가 높다는, 이제 밝다는 거는 B가 더 높이 있는 구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맞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엔 나는 풍속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이거 일기도에서 등압선 간격이죠. 간격이 이제 좁을수록 이제 풍속은 이렇게 세진다. 그러니까 이 태풍은 엄청나게 풍속이 강하다는 걸 등압선의 간격을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E가 더 크다. 맞는 말이죠. 정답은 D. 8번. 지금 지상일기도 나와 있는데 하나는 온대저기압, 하나는 열대저기압. 저기압 AB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 A의 중심에는 약한 하강기류가 있다. 이 약한 하강기류가 있는 것은 바로 B죠. B의 중심. 이 태풍의 눈에는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요. 너무 원심력이, 풍속이 강해서 원심력이 세니까 안으로 공기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약한 하강기류가 이제 태풍의 중심에 존재한다. B는 서로 다른 기단이 만나서 만들어진다. 이거는 A죠. 서로 다른 기단이라는 거죠. 온도가 다르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선이 있는 특징을 가지는 게 온대저기압이다. 최대 풍속은 누가 더 빠르냐? 자, 등압선 간격 보세요. 등압선 간격이 이제 B가 더 빠르겠죠. 정답은 D 끝.